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이것은 삼성의 인민위원회에서 당장 해체하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언론에서 잘 보시겠지만 지난 1월 달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 준법감시 제도 확립을 위해 설치한 독립위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위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준법 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통해서 삼성의 주요 계열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계열사가 소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성인데요. 7명의 위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위원장은요, 김지형 전 대법관 판사 출신이고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소위 좌파 편향적인 대법관이냐 하면, 이분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이 돼서 가족대책위원회가 추천을 받아서 11년 동안 끌어온 백혈병 논란을 2018년에 담당해왔던 소위 진보 성향 법조인입니다. 이분은 대법관 판사로 있을 때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위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는 소수보호 지향의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구의역 사고의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장 등 소위 노동자들 편 또는 재벌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쪽의 편에서 줄곧 일해왔던 분이고, 또 저는 이게 독립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권과 아주 유착되어 있는 분이지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위원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끊임없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로비단체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하는 일들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한 위원이 누구냐면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라는 분입니다. 이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게 뭐 하는 데냐는 게 불분명하실 텐데요. 이분의 전력을 보시면 어떤 분인지 알면 됩니다. 이분이 한겨레 신문 편집인이었고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입니다. 환경운동연합하고 한겨레 신문 편집인이라는 거 보면 이분의 성향은 이미 뻔한 거죠. 거기에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있고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임명되면서 그거보다 선수가 많아서 금년 1월에 사임한 사람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죠. 검찰을 그만두고 바로 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이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분은 2017년 문정부에 의해서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었던 친정부 인사입니다. 물론 이분은 김앤장이나 태평양 등에서 변호사를 했고 론스타 사건에도 관여되어 있는 론스타가 먹튀를 하는데 론스타의 길을 터주는데 관여했다고 해서 반대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인사기도 합니다. 거기에 삼성이 이제 억지로 집어넣은 인사가 삼성전자 사장이고 사회공헌 총괄 고문인 이인용 사장입니다. 이렇게 7분 중에 지금 권태선 의원이 사임을 해서 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가 웹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불공정 거래 혐의를 했다 그래서 하나투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를 처분하고 나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그 기업들을 못 살게 구는 데가 지금 소비자 주권 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퇴임하면서 자신이 재벌가 2, 3세 주가 조작 사건, 증거선물거래소의 코스콘 비리 사건, 한화그룹 및 태광그룹 회장 비리 사건 등 온갖 그런 일들을, 소위 재벌 비리를 처단하는데 자기는 무지 애를 썼다 등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퇴임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위원회는 어떤 상법에도 존재하지 않고 헌법에도 없고 어떤 법에도 없는 위원회고, 이 위원회는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만들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을 가지 않으려면 이런 걸 만들으라고 하는 협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걸 소위 인질들의 몸값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법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위원회가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설해서 삼성 계열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들이 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따가 신고를 해라, 그런 거요. 이 무소불위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준법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 경우 사유를 적시해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법위원회는 만약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 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대회에다 공포할 계획이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사말에서 법을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나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낡은 사고다.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 경영의 새 출발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업의 효율적이고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인들이 더 잘 알죠. 자, 지금 이런 최근에 신고 사이트를 만들기 이전에 지난 11일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안으로 해서 최순실 사건,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분식회의가 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로비였다라고 하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한테 대국민 사과를 권고한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해라라고 하는 사회적 정치적인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유노조 경영이 더 좋은지 무노조 경영이 좋은지를 전 세계 경영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뻔합니다. 무노조 경영이 삼성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가능해 하는 거고 오늘의 성공을 만든 원인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왜 헤매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노조에 인질되어 있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서 저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는 것이 삼성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 30일 내에 회신을 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감옥을 갈래? 이걸 따를래? 하고 돼 있으니까 인질을 두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과를 하겠죠. 할 겁니다. 그런데 보여드리시 전 세계는 지금 노조 가입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에 있습니다. 미국의 왼쪽에 보면 84년에 20%에 준하던 노조 가입률이 지금 10%로 줄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 지금 북구 유럽의 스웨덴마저도 2000년대부터 노조 가입률이 줄어들고 있고, 영국은 대처수상의 영국병 치유로 급격히 줄어들고, 일본도 노조 가입률이 25%이던 것들이 1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노조 가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는 게 지속 가능한 경영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폐지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것은 사법 협박의 산물입니다. 인질극한테 몸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준법감시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반기업 정치 압력 단체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이들은 독립된 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회가 삼성으로부터 준법감시를 해달라고 하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돈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이들은 바로 인질의 몸값에 뇌물을 받고 있는 구조다. 본인들이 바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상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주총이나 이사회 등의 지배구조를 무력화하고 그 이외에 존재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인사들이 기업에 훈계를 하고 있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삼성그룹만 한 얘기인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중견기업 이상은 삼성그룹이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65%의 상속세를 내고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기업 승계하는 과정에 편법을 해야 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야 되고 권권에 굴족하는 소위 정경유착의 권력에 굴종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법이나 경제적 자유,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법원이나 우리 사법인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의 자유와 재산권 존중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얼마나 우리가 벗어난 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사회적 권고를 한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전부 편법에 불법자로 만들고 있는 이 법을 그대로 두고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낡은 사고라고 하는 이 훈장질, 이것들은 본인들은 우리 역사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 없는 꼴불견의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삼성의 7개 계열사로부터 계약을 하면 그것은 컨설팅 회사거나 법인이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마치 독립된 위원회처럼 해놓고 이런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받으면서 그게 어떻게 독립위원회가 되나요? 독립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감시 대상으로부터 경제적 이해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어야 독립적인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반기업 정치 압력 단체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을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삼성재벌 해체에 앞잡이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트로이 목마들이고 거기와 아주 유착관계가 심은 아주 심대한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청와대가 마스크 하나 관리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삼성전자가 청와대를 개혁해야지 청와대가 삼성경제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개혁이 아무리 단군 신화처럼 굳게 믿어지고 있는 미신이라고 해도 옳지 않은 일이다. 삼성그룹이 망해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보을 때 여기 있는 7명, 6명은 무슨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삼성그룹이 잘못돼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이분들은 월급 잘 받아먹고 삼성 재벌 개혁했다라고 경력에 쓰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토마스 소웰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자기 돈이 이해가 달리지 않은 사람들한테 자기 돈을 걸지 않은 사람한테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맨날 얘기하는 재벌이 국민경제에다 빨대 꽂아놓고 피 빨아먹는다고 하는 식인데 이들이야말로 사법인지를 잡아서 거기다 지금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거기다 대고 재벌개혁 해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정상화는 기업만이 법을 지키는 거로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탈법도 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경제가 돌아간다. 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뇌물을 받아먹는 불법적인 거고 반기업적인 거고 반시장 경제적인 거다. 헌법을 초월하는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무력화시키는 탈법이고 이탈이다라는 점에서
당장 해체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